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수업 시작합니다. 오늘 진도 나갈 부분이 우리 교재는 230페이지부터입니다. 230페이지에 그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거기서부터 공부할 겁니다. 예. 자, 230페이지. 처음에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세 가지를 이제 공부하는데요. 처음에 중개업자는 이제 어느 때 중개업자가 이제 물어줄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느냐 이렇게 그걸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우리 중개업자 보고 이제 보증을 설정해 둬라, 보험에 들거나 이렇게 해둬라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막상 사건이 터지면 보증금을 갖다가 손해배상금을 보증기관에서 받아낼 텐데 그 받아낼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지급청구 절차. 이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고요. 시험 문제가 여기서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제목은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은 세 가지고 여기서부터 자,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적으로 민법에서 손해배상 책임 그 지능하고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행위가 저질러지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나와야 됩니다. 손해. 그리고 이 손해 난 것이 이 행위 때문에 손해가 났어야 됩니다. 행위 때문에. 그러면 손해 입은 사람은 요 저지른 사람한테 물어달라고 한다. 물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손해배상 청구죠. 줄여서 손배 청구다. 중개사법으로 가게 되면 요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중개업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 입은 사람은 저 손님인 고객인 의뢰인이 되겠죠. 당사자. 중개업자가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그 내용은 그 행위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물건을 소개하다가 중개업자가 잘못해서 손해 입혔을 때고요. 이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는 물건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잘못한 거죠. 그러면 손해 난 거에 대해서 우리 중개업자가 물어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활동을 한 건 아닌데 중개업자가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제공을 했다. 사무실을 딴 사람한테 맡겨서 운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맡아서 하는 사람이 사고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 사무실 주인은 중개업자 A라고요. 그래서 A의 자격증과 등록증이 걸려 있는데 실제 E는 C가 한다고요. 보통 이렇게 사무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무자격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 C가 B한테 이제 손해를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해 입은 B는 의뢰인 B는 C한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고, 근데 C한테만 배상 청구해갖고는 손해배상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도망가는 경우가 많고, 자, 그 다음에 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법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맡긴 요 중개업자, A가 중개업자죠. 사무실 주인이죠 원래. 그 사람한테까지 물어달라고 할 수 있다. 요것이 요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물어줄 일은 두 가지가 있다. 중개행위 하다가 잘못 소개했을 때고요. 이건 잘못이 있는 거네요. 근데 요 두 번째 것은 직접 잘못한 건 아니지만은 사무실을 맡겼잖아요. 그것 때문에 직접적인 잘못이 없다고 해도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겁니다. 두 가지.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오늘 일반적인 얘기고요. 우리 중개업자가 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지도 않는 땅이 나왔다고 얘기하면서 빨리 계약금 붙여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계약금을 중간에서 챙긴 경우가 있어요. 중개업자가 사기친 거. 이것도 우리 판례는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낸 걸로 봐요. 우리 판례는 중개업자가 중간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같은 것을 일부 횡령하는 그런 사건도 많아요. 그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 하다가 사고 낸 걸로 봐서 중개업자가 물어주게 돼 있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은 가만히 보면
그 속마음을 가지고 판단해버리게 되면 사기칠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범죄를 저지를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주관적으로 따져버리게 되면 중개행위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사기친 거, 횡령한 것도 주관적으로 볼 게 아니고 판단할 게 아니고 겉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기치려고 속마음을 가졌지만은 실제 활동하는 거 보면 겉으로 딱 봤을 때는 중개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간다고 판단합니다. 요게 시험에서는 중요한 거. 최근 판례고요. 중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손해배상 책임질 일이 생기는 건데 그 중개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는 어떻게 판단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요게 제일 중요해요. 자, 저희 교재 230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 부분에 가면요. 동그라미 기억번에 제일 밑에 부분에 중개 행위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끝줄까지 한 6째 줄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봅니다. 중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게 중개 행위 책임에서 나오는 얘기죠. 당사자 보호의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중개업자가 진짜로 거래 당사자를 위해서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느냐고 하는 중개업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중개업자 행위를 객관적으로 봐서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사회 통념상 거래를 알선 중개하려는 그런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아닌지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 2007년도 판례입니다만은 이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관적으로 볼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것. 그렇죠? 그래서 그 끝에 줄 밑에다가 사기, 횡령 이걸 해가지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사기치거나 횡령한 것도 중개행위 들어간다고 본다. 왜?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하니까. 사기, 횡령.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자가 물어줄 손해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물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 근데 손해 중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정신적 충격에 따른 손해도 있어요. 정신적 손해. 그런데 정신적 손해는 우리 중개업자가 물어줄 손해가 아닙니다. 법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가 물어줄 손해는 당사자가 입은 손해입니다. 당사자. 의뢰인.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손해는 우리 중개업자가 물어줄 손해가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이런 행위 때문에 거래 당사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는 겁니다. 따라서 정신적 손해나 그 밖에 제3자의 손해는 중개업자가 물어주는 손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보증 설정하도록 합니다. 보증 설정. 자, 보증 설정에 대해서는 233페이지를 보십니다. 중간정도의 큰 3번 있죠? 보증 설정. 자, 이 보증 설정은 손해배상 책임을 갖다가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차원에서 중개업자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는 거냐? 중개업자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업자의 보증 설정. 자, 233페이지부터 교과서로 쭉 보아가면서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가로 1번에 시기가 나와 있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시기 별표해 두시고. 자, 보증 설정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첫째 줄에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 개시 전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 전까지 그러면 안 돼요. 보증 설정은요, 등록한 이후에 하는 거니까 영업 개시 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소 개설 등록 전까지 그러면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보시면 보증 설정에서 관청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두째 줄 등록 관청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은 신고사항이에요. 자,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지역농협요. 이 지역농협도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지역농협은 이제 농지만 중개해 주는 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게 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사고 위험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증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제 언제까지 하냐 그러면 시기는 동그라미 3번 셋째 줄 업무 개시 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업무 개시 전까지 한다는 거예요.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고 마지막 째 줄을 좀 조심하세요.
자, 지역농협은 보증 설정에서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까 보증 설정은 신고사항이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지역농협은 등록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지역농협이. 그때 이제 등록관청이 없다고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농협은 등록을 안 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등록관청은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사무소를 갖다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문수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역농협도 등록관청에 보증 설정에 대해서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줄을 조심하세요. 등록관청 신고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역농협도. 네.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방법이 나옵니다. 보증 설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보증보험에 들고, 동그라미 2번 공제에 가입하고, 그렇죠? 동그라미 3번 공탁하고. 세 가지 방법. 그 중에 동그라미 2번에 공제 가입하는 것은 협회 공제 가입하는 거 그거 얘기합니다.